안녕하세요, 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미용실에 다녀왔는데 머리가 약간 해그리드가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저는 그냥 살려고요. 어쩔 수 없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제가 1월 1일 날 그때 12월 31일에 그 브이로그를 올리고 나서 별걸 안 올렸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별로 한 게 없기도 하고요. 그동안 계속 쉬는 날에 너무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할 일 없이 날짜들을 보내버려가지고 조금 정말 뭔가 올릴 게 없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좀 그 사회거리두기가 계속 심했기 때문에 뭘 한 것도 없고 뭐 이래서 네, 여러모로 올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긴 올리고 싶은데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약간 이 상태가 좀 지속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뭘 올릴까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새해에 뭘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라든지 좀 이런 1월이니까 아직까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아직 1월이니까 1월은 1월답게 좀 그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영상을 켰어요. 우선 제가 1월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 새해 계획을 세우긴 세웠었어요. 제가 이게 일기장인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우선 12월 며칠이지? 30일 날? 이때 세운 것 같아요. 12월 30일 날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막 써놨는데 우선은 뭐 일기 쓴 걸 돌아봐라 뭐 이런 거 있고 근데 안 했어요. 저는 일기를 쓰고 이렇게 자주 막 이렇게 다시 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 쓰냐? 왜 쓰냐면 약간 외장하드처럼 저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기억 못 하고 물론 감정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좀 빨리 지나가줬으면 좋겠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를 갉아먹거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감정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나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근데 그런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되게 조금 슬픈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조금 그런 순간에도 기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순간에 그리고 기록을 하고 싶어요.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딱히 기록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분출하는 그런 부분도 좀 없잖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뭔가 일기를 돌아보고 이랬을 때 막 즐겁고 되게 고무적이고 막 엄청 좋은 다짐을 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힘들었던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들었던 얘기를 다시 보는데도 에너지를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안 그러게 되는 건 있는데 그래도 기록을 한다. 네, 기록은 합니다. 뭔가 이거는 습관이자 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불안감 해소? 이런 면도 있고요. 여러모로 저의 정서에 좀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다시 보지 못하더라도 우선 씁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또, 그거 뭐였지? 그거 막, 그거 뭐지?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블로그나 브런치에다가 글을 주기적으로 올리자. 그러니까 제가 2018년인가 그때 브런치의 작가로 선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글 쓸 수 있는 권리를 획득을 했어요. 왜 브런치는 본인이 어느 뭐 글 쓴 거를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걸 업로드를 해서 뭐라 그래야지? 그 검수를 조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런치에 글을 연재할 수 있게 약간 이런 시스템이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썼던 글을 보냈고 이제 그 당시에 한 8편인가 정도를 좀 올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워낙 제가 우울증이 되게 심할 때여가지고 이제 내용 자체가 그 우울함에서 비롯되는 어떤 감정선 그러면서 내가 뭘 어떻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조금 괜찮아졌다 또는 다른 시각이 좀 생겼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울할 때만 이렇게 분출되는 그 묘한 그 글들이 있어요. 그런 문장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의 어떤 브런치가. 그래서 그 뒤로 조금 그런 비슷한 결의 감정을 느낄 때만 브런치에 간혹 글을 올렸었어요. 사실 뭐 활성화되고 되게 유명해지고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저도 사실 뭐 그걸로 뭘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블로그보다는 사실 조금의 강제성이 살짝 있는 그런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글을 썼던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글을 쓰고 싶냐면, 자기 개발이나 조금 저 스스로를 좀 계속 트레이닝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왜 어른이 되면 숙제도 없고 과제도 없고 일만 있잖아요. 일이 숙제고 과제지만, 근데 그런 어떤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외에 어떤 저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거를 좀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뭔지 정확하게 뭔가 설명하고 난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만들어가고 싶은 거,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브런치에 글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마감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저는 저와의 마감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브런치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좀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야겠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새해 계획도 그런 블로그 또는 브런치 같은 데에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글을 올리면 좋겠다. 근데 주제를 못 정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필기구. 필기구를 좀 뽀개보자.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여러 가지를 사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끝까지 쓰는 경우가 잘 없어서, 그러면 제가 어쩌다가 인스타그램에서 본 게 이제 작은 연필 클럽? 뭐 이런 키 작은 연필 클럽 이런 걸 봤었어요. 그게 그거더라고요. 한 연필 하나를 정해서 이제 그게 짧아져서 몽땅 연필이 될 때까지 쓰는 거.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나도 나만의 그런 걸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포스팅은 하나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네. 그렇지만 연필은 계속 쓰고 있긴 해요. 네. 근데 그 쓴 내용들이 가끔은 대부분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공개하기가 애매하다. 이런 판단이 들 때가 있어서 이제 다 매번 이렇게 올리지 못하긴 하는데 또 게으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도 조금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렇고요. 연필 뭐 그게 있었고, 연필 뽀개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새해 계획이 그렇게 대단하게 세우지 않았어요. 뭐 옛날에는 뭐 운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되게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오잖아요. 안 지키는구나. 아무리 세워도 안 지키는구나. 그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 지킬 수 있고 정말로 실제로 나한테 도움되는 뭔가를, 뭐지 이게? 제가 카페에 가서 크로플을 먹고 왔는데 크로플 시럽이 바지에 묻었네요. 몰랐네.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좀 저의 그걸 알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는 좀 지키는데 뭔가를 넘어가면 안 지킨다. 뭐 이런 감이 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서 별로 안 세웠죠. 별로 안 세웠고 그러다가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때 갑자기 번뜩하고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게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걸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다만 그걸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운동이 새해 계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운동이나 이제 식이 조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는 점. 그래서 이제 식이 조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커리어 개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어떤 지식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채워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12월 말에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는 들지 않다가 1월 중순 이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식이 조절은 지난주부터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네 그렇게 생각보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떤 실제로 내가 뭘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거를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물론 언제나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영감을 주는 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값진 일이긴 하나 근데 2년 전, 3년 전에 저에게는 그게 정말 의미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정말 아무런 의지나 뭐 그런 게 없었고 살아있는 거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동기부여 영상 뭐 무기력할 때 보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진짜 혐오했었어요. 그걸 보면 볼수록 화가 났고요. 근데 그런 상태일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본인을 자꾸 이렇게 뭔가 내 스스로 내 화를 좀 다스리려고 하고 이런 게 계속 돼야겠죠. 그리고 그게 심하면 치료나 상담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치료를 받은 지 근 5년 정도 되어 가니까 확실히 2년 전, 3년 전보다는 확실히 나아졌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봐도. 내가 이런 단계까지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보면 그전에는 하지 못했던 생각들, 그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행동들, 다짐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되게 고무적으로 느끼고 그래서 해볼 수 있고 또 다짐해볼 수 있고 나아가려고 해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지금 조금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부정하지 않으려고요. 예전에는 뭐랄까 그런 게 있어요. 한참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들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 순간에 골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푹 젖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밖을 아예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약간 그 테두리를 왜 이제 치료가 되면서 또는 내가 이제 뭔가 심경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생기면 그 테두리 밖으로 살짝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그때 되게 불안하거든요. 왜 이런 생각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건강한 생각의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나 왜 이런 생각할까?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해해요. 제가 되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제가 이렇게 건강한 방향 또는 어떤 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는 순간마다 야, 너 왜 그래? 너 미친 거야? 막 이런 자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인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걸. 물론 지금도 아주 조그만 거에 상처받고 며칠을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울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그래도 지금은 뭘 아냐면 이게 지나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되게 큰 변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발산할 수 있고 또 나를 채울 수 있는 정말 실천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다짐 말고 생각 말고 머리로만 고여있는 어떤 그런 거 말고 조금 많이 실천하고 많이 행동해보고 그런 1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노트를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구입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글이 써져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더 이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워낙 좀 사고 싶은 거 소비 화신이어가지고 그래서 돈 쓰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올해 제 계획 중에 하나가 가치 있는 소비 정말 필요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떤 욕구에 의한 소비를 하지 말자. 그걸 좀 조절하는 걸 배우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갖고 싶은 거 또는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마스킹 테이프가 사고 싶다. 뭐 기계식 키보드가 사고 싶다. 뭐 제트 플립이 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필통도 사고 싶다. 책상도 사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막 썼었어요. 처음에.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뭐 기계식 키보드를 사고 싶은 이유와 막 이런 것들을 써서 근데 쓰다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왜 사고 싶은지,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뭔가 욕구? 어떤 로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가 조금씩 이렇게 확연해지면서 내가 이걸 왜 사고 싶었는지 내 마음을 조금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을 초창기에 썼는데 지금은 조금 그냥 메모지처럼 써요. 메모지처럼 일기장을 항상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일기장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들고 다니기 좋으니까 여러 가지를 이제 쓰는 거죠. 여기다가 뭐 이거 기억해라 뭐 이런 거 좋다 막 이런 거 있죠. 그걸 순간순간 쓰는 그런 메모지로 바뀌긴 했지만 근데 처음에 어떤 그런 생각들을 막 정리해보는 그런 노트로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를 요즘에 쓰고 있고요. 일기장 외로. 일기는 이제 약간 기본이고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쓰는 게 이 다이어리인데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러지? 새 다이어리로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별로더라고요. 새 다이어리로 저와 함께 하기에는 너무 결격 사유가 많아서 이렇게 하면 좀 만드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조금 이거는 첫 번째 그 이유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는 이런 다이어리도 있어요. 이때 같이 샀는데 이 다이어리의 구성은 앞에 달력이 쫙 모여 있고요. 앞에 달력이 다 모여 있고 뒤에가 온전히 프리노트 이렇게 아주 단순한 구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달력과 위클리와 프리노트 이런 구성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일반적인 구성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상세 페이지에 그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월간이 모여있고 그 다음이 위클리고 그 다음이 프리노트다. 이게 아니라 1월에 위클리, 2월에 위클리, 3월에 위클리 이 구성이라는 걸 말을 안 해주신 거예요. 전 분명히 못 봤거든요. 있으면 죄송한데 근데 딱 바꿔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 구성을 잘 쓸 수가 없어요. 제 스타일이랑 너무 다른 구성이어서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딜라이트 로그? 여기랑 여기에 공통점인 문제인데요. 양장인 건 좋아요.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PVC를 전 안 쓰고 싶어요. 번떡거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다 플라스틱 쓰레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는 종이의 에이징을 별로 싫어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PVC를 안 사고 싶었어요. 근데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었다고 저는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를 베끼고 써야겠다 그러면 베끼고 써야지 하고 벗겼더니 어떻게 되냐면 얘가 나오네? 이런 알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표지가 종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 이렇게 껴서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껴 다닐까요? 분명히 이거 가방 속에서 이렇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거를 껴서 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던 거예요. 왜 이렇게 공정을 불필요하게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고민을 덜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내지와 이 면지와 겉지를 풀칠만 해줘도 그 공정 하나만 넣어줘도 얘는 PVC 표지 없이 쓸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안 함으로써 물론 아이디어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뭐 대부분이 PVC 표지를 쓰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쓰는 방식에 또 다른 활용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선택권을 뺏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딜라이트 로고도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여드리면 면지와 이 겉지와 면지가 붙어있지 않죠? 그럼 이 PVC를 벗기면 사실상 알맹이밖에 안 남아요. 그 알맹이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쓰기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쓸모가 생긴 건 어쩌다 보니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돼서 그냥 식생활 뭐 체크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위클리에다가 식생활 체크하기에는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써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는 거지. 사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조금 자원 활용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류를 만들어 파는 곳이라면 어쨌거나 이건 나무를 베어서 자원을 활용해서 변형해서 이렇게 우리의 쓸모로 쓰는 거잖아요. 그럼 최대한 자연에 해를 덜 끼치는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PVC 표지는 반드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 맞았다. 근데 어쨌든 어쩌다 보니 활용도가 있어져서 쓰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되게 큰 사이즈의 다이어리인데요. 이거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막 쓰려고. 그 업무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저렇게 이런 용도 말고 그냥 다 때려 넣어서 쓸 수 있는 게 하나 필요해서 크기가 크길래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올해 계획을 세운 게 이제 이거죠. 이렇게 이제 이게 뭐지? 좌우 반전이 돼 있어서 아마 글씨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겠지만 제가 읽어드리자면 우선 미니멀하게 가치 있는 소비를 하고 돈을 모으자. 그리고 인력을 뜯으면서 좀 생활해보자. 하루하루 이렇게. 그래서 인력이 저기 있는데 며칠 안 뜯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연필 해시태그를 기록하자. 그리고 내 기록. 아까 말씀드렸던 브런치 블로그 기록을 해보자. 그다음에 뭐 내 사업이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업무 이런 거, 나 자기개발 이런 걸 좀 하자. 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자유롭게 막 이런 식으로 프리노트를 막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넓으니까 막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런치에 글 올리는 그게요. 이제 금요일마다 올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공휴일은 쉬고요. 근데 이제 브런치에 금요일마다 글을 올릴 건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오셔도 되게 부끄러운데 이게 영상으로 말을 하는 거랑요. 글을 보여주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왕 쓴 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막으로 또는 더보기란에 제가 그 작가명이나 아니면 그 링크를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와보시고요. 자기 PR이 제일 어렵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을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다. 나름대로 올해에 대한 계획이 이제 조금 확실하게 구색이 잡혔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뭔가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 넘어올 때는 조금 이전과는 달랐잖아요. 코로나라는 게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했을 거니까 여러분이 계획을 조금 세우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살아보니까 한 달 가까이 또 2021년으로 살아보니까 좀 각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조금 사소한 거라도 내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의 계획과 저의 어떤 기록물들 지금 하고 있는 기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